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선형대수 방정식 그러면 매트릭스식 푸는 거잖아요. 선형대수 방정식 가지고 공업수학 시간에도 많이 공부했을 테고 또 1학년 과목에도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있죠. 그걸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선형대수 방정식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문제 푸는데 편미분 방정식을 푼다, 뭐를 푼다 그러면 수치 계산을 하면 전부 대수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컴퓨터라는 거는 전부 더하기 빼기로 하는 거지, 뭐 미분 방정식 할 때는 바로 선형 대수는 아니고 바로 풀긴 푸는데 편미분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유착각 풀고 뭐 구조역각 풀고 할 때는 전부 대수 방정식이란 거는 방금 말한 선형 연립 방정식 어떤 격자점을 잡아서 좀뭐 2D 뭐 이렇게 2D 뭐 이렇게 격자점을 이렇게 XY에서 모든 점을 노드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 모든 점을 노드를 찾고 그러면 여기에 갖고 있는 미지수가 뭐냐 유체각으로 하면은 속도 UVW에다가 P에다가 로에다가 뭐 해서 미지수가 엄청 많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어떤 매트릭스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그게 대수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상미분 방정식 할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풀리니까 그 연립 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지만 저 편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것 풀 때는 전부 대수 방정식으로 일단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형 대수 방정식이 푸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수치 해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과학기술 문제 푸는데 선형대수를 거쳐 감다 작업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선형대수 방정식에 대해서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냥 여기 그 어느 경상대 교수님이 인터넷에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어서 한번 거기치를 좀 스크랩해 왔습니다. 스크랩해 와서 매트릭스식이 자 이쪽으로 뭐 그 A 매트릭스 그러면 인덱스로 따지면 앞에가 여기 행에 해당하는 거죠. 행에 해당하고 열에 해당하고 우리가 뭐 인덱스를 이제 여기는 I 인덱스 그다음에 J 인덱스 이렇게 그때 뭐 쓰는 사람에 따라 틀린데 그보다 행렬식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릭스 행렬식 그 뭐 여기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게 뭐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계획은 아니고 여기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어느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려면 컴퓨터 수준을 보려면 이게 행렬식으로 병렬 처리해서 어떻게 빨리 계산하느냐 갖고 제일 빠르게 현재 알려져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뭐 라팩이라네요. 라지 알게브라 패키지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있답니다. 근데 더 깊이 있는 거는 이제 또 비공개라고 그래요. 그 우리 컴퓨터공학과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알고리즘 연구하는 대학원에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최고의 코드다. 최고의 코드다. 뭐 공개되지 않는 병렬 코드다. 여러 가지 우리 쓰는 매트릭스가 그냥 뭐 만 바이 만 그보다 더 크겠죠. 더 큰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나? 에러 없이 빨리 풀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뭐 푸는 겁니다. 자가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빨리 풀 거냐? 그게 속도다 이거지. 그래서 사다리꼴 형태로 바꿔서 어떻게 푸냐? 그렇다 해서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또 근사화시켜서 이터레이션 시켜서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선형 연립방정식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거 푸는 거죠. 이걸 컴퓨터로 AX는 이꼬르 B 할 때 AX 차원 그러면 3/3 해서 풀고 해서 이렇게 붙임행렬로 이것부터 붙임행렬이라고 그러는데 뭐 큰 의미 있는 단어는 아니고 저건 이렇게 푼다. 그러면 이 해가 있느냐 없느냐도 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뭐 행렬식을 구해가지고 D는 니꼬르 0이면은 해가 없다. 뭐
무한히 많다, 뭐 해가 없다, 뭐 우리 대수방 산형대수 배울 때 그런 것들을 주로 배우죠. 자, 해서 저기 부침 행렬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상삼각 행렬로 만든다. 이렇게 상삼각 행렬로 만들어서 B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사다리꼴 형태가 된다.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T쪽에서 대입해보면 1이 대입하면 여기 뭐 1이 대입하면은 그 바로 이제 X는 이거로 이거 A3 나누기 B3 다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x값이 구해주면은 순차적으로 뒤로 대입해준다 이거지. 약대입을 해준다. 그러면 상삼각 행렬을 어떻게 만드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Z값 구하려면 조금 전에 있던 식에서 이렇게 자 미지수 이렇게 있고 XYZ 있고 여기 A, B, C 있고 이쪽 B값 있고 B값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표시되기를. 그러면 이 값을 구하려면 이 값을 1이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치는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뒤쪽에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곱한 거 있고 여기 이 값은 알려져 있고 이미 차트값 구했으니까 1이 곱해지니까 자, 뭐 2항하고 2항 곱한 거를 1이 넘기겠죠. 1이 넘기면은 B2 다시 마이너스 A2 3 다시의 Z를 A2로 나눈다. 다시 약대 이쪽에 이제 첫 번째 치 X값을 구하려면 여기하고 여기 곱한 거고 여기 알려져 있으니까 곱한 거를 이쪽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곱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고 나누기 A1 해준다. 이렇게 푼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행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곱셈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느 때 A하고 B를 곱해서 C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 그 이쪽 줄 이렇게 곱하도록 돼 있죠. A, B 그러면은 C 근점은 서메이션 할 때 K는 1에서부터 K까지 IK에서 BK에서 중복되는 데가 이제 반복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지면 C 계수가 된다. 그래서 자, A번째 행하고 B번째 열하고 해서 곱해서 합해주면은 C 요소가 되는 거죠. C 요소. 이게 이제 행렬을 일단 곱셈이고. 자, 덧셈, 뺄셈은 그냥 요소별로 더해주고 빼주면 되죠. C는 내 거로 뭐 IJ면 AIJ 플러스 PIJ이고 C는 A-B면 AIJ-PIJ. 자, 상수배 해주면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죠. 상수배 해주면 그냥 곱하기 한다. 자, 이제 나눗셈이 이제 좀 복잡하죠. C는 니꼬로 A, B다 그러면 앞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A 인버스를 곱해주면 얘가 A 인버스 곱하기 A니까 I가 되는 거죠. I가 되고 따라서 그냥 B가 된다. A 인버스를 앞에 곱했다 이거지. A 인버스를 앞에 곱한다. 자, 또 우리가 그 다음에 I 행렬이라는 거는 I 행렬에다 A를 곱하나 A에다가 I를 곱하나 I 행렬이다. 이렇게 I는 가운데 요소 그대로니까 그 값이 그대로 된다 이거죠.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I 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로니컬 델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델 IJ에서 요소 값이 I하고 J가 같을 때가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역행렬이라는 게 A의 마이너스 1승에 놓은 게 역행렬이죠. 그걸 구하려면은 지금 뭐 A 인버스 곱하기 A는 이꼬로 I 매트릭스가 된다. 요소별로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A 곱하기 A 인버스에도 똑같으니까 A 인버스 쪽을 구한다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델타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을 구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터미넌트 여기 뭐 아까 앞쪽에 있던 AIJ가 그 앞쪽이 인버스 해서 그 각 요소가 AIJ라고 정의하고 본래 A의 원소는 AIJ고 그러면 새로 미지수 대문자 AI로 됐는 게 인버스 매트릭스 요소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요소를 구한다 이겁니다.
요소를 구한다. 그 다음 이제 그 요소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쪽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우리는 이제 행렬식 디터미넌트, 여기서 이제 디터미넌트, 아마 이렇게 aij에다가 요소에다가 이쪽 뒤쪽에cij는 이렇게 디터미넌트, 우리 뭐 저거 행렬식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책을 한번 잘 보셔야 돼. 여기서는 간단히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CIJ가 뭐 어느 점에 CIJ가 뭐 그 열을 빼고 그 열과 행을 빼고 그 IJ 요소에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요소들을 가지고 다 모아놓은 M 매트릭스 여기 2하고 3열을 뺀 나머지의 디터미넌트에서 곱해주면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정의가 된다.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오면은 이게 그 해가 그 선형대수 방정식이 큰의 문제가 있어요. 유일한 해를 갖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선형대수 방정식에서 공부하는 거죠. CIJ의 여인자라고 그러네. 이렇게 소행렬식을 구해서 그러니까 M의 2, 3 그러면은 2행하고 3행을 제한 여기하고 여기네요. 여기하고 여기의 디터미넌트 그리고 그가 IJ의 인덱스에서 디터미넌트를 곱한 거를 요소로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 이제 그 행렬을 이용해서 인버스를 구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A하고 A 인버스는 I 행렬이 된다. 그래서 행렬식 A 근데 디터미넌트가 0이 나와버리면 물론 당연히 역행렬을 못 구하죠. 못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한 겁니다. A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하면 I고 이렇게 I 행렬이 되고 그러면 그 역도 A 인버스에 A 인버스 이렇게 해줘도 뭐 I고 그래서 뭐 A 인버스에다가 A를 곱해도 똑같이 I가 된다. 그러니까 인버스 해주면 당연히 자기 자리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따져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AP 행렬의 인버스는 이 자리를 바꿔주고 인버스가 돼야 돼. 자리를 바꿔주고 여기 뭐 물론 여기 쪼르륵 따라가면 돼요. 두 개 인버스는 I고 저기 뭐 각각 자리 바꿔주고 쪼르륵 해주면은 그래서 저건 그 두 매트릭스를 곱해서 인버스는 또 자리 바뀌어서 인버스를 곱해준다. 자리 바꿔서 곱해준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자, 여기도 같이 해서 PA가 그 I 매트릭스 된다면 뒤에다가 A 인버스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I니까 여기 A 인버스가 되고 따라서 B는 내 거로 A 인버스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거는 서로 교환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행렬 시간에 두 개를 A, B 곱하고 B, A 곱하는 거는 안 맞죠. 당연히 행렬식에 이제 이거는 n/n의 행렬일 때는 곱하기라도 성립이 되지만 값은 안 맞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성립이 된다. A, B 곱해서 C 곱하나 A에다가 B, C 곱해서 A 곱하나 이거는 성립이 된다. 이런 행렬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고 자 위쪽 행렬만 반쪽만 있는 값을 삼각행렬이라고 한다. 그죠? 삼각행렬 그래서 어퍼 행렬 그래서 이쪽으로 삼각형 이렇게 있는 거를 어퍼 행렬 아래쪽으로 있는 것보다 그 하삼각 행렬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삼각행렬이다. 삼각행렬에서 대각선 요소가 모두 0이면은 뭐 엄격 삼각행렬이라는데요.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우리 또 삼각행렬로 분해하는 것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하는 방법이 푸는 방법에
이제 LU 디컴포지션에서 선형 방정식 푸는 것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 행렬 A 트랜스포스의 좀 인덱스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행렬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자, 해서 그 두 매트릭스 곱에서 전치 행렬을 주려면 각각 해주려면 B 트랜스포스에 A 트랜스포스 여기 뭐 그냥 요게 쪼록 돼 있는데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저건 바꿔준다는 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치 행렬의 인버스나 인버스의 전치 행렬이나 같다. 그죠? 전치 행렬의 인버스나 인버스의 전치 행렬은 같다. 그 다음에 역행렬을 표현할 때 이렇게 C행렬에서 트랜스포스 해놓은 거다. 여기까지 뭐 저건 이렇게 트랜스포스 역행렬. 자, 이렇게 따져놓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어떤 행렬은 항상 시메트릭 행렬과 이렇게 시메트릭 행렬과 반시메트릭이 행렬의 두 개가 합으로 표시된다. 모든 행렬은 자, 여기 행렬 본래 주어진 A 행렬에다가 그걸 트랜스포스 해놓은 거. 그러면 트랜스포스 해놓은 거하고 합해놨으니까 두 개 뭐를 하든지 시메트릭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는 이 행렬이고 하나는 전체 행렬이니까 두 개를 하면 좌우 대칭을 해놨으니까 이게 시메트릭이 되죠. 빼주면 이제 반시메트릭 한쪽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행렬이 돼요. 그래서 항상 시메트릭 행렬과 스큐 시메트릭의 행렬로 모든 행렬은 표시할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 써서 저게 인버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이 과정을 이제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해서 이런 선형 대수에 대해서 일단 1차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선형 대수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뒤져보면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저기서 그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는 뭐 0이 바로 판별이 돼버리면 바로 근이 없다고 나와버리고, 일단은 유일해를 갖는 n개의 미지수를 갖고 n개의 독립된 연립방정식, 독립됐다는 것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쭈룩 나열하면 행렬로 나열하면 A11의 x1 플러스 1, 2x2, 1n의 xn의 b1 그 다음에 i번째 식은 i의 1의 x1에서 pi n번째 식은 ni에서 bn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쪼르륵 이렇게 이제 행렬식을 그러면 ax 플러스 b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소거를 해서 상삼각 행렬을 만들었다. 여기서처럼이 우리 컴퓨터로 쓸 때는 여기서 인덱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ANN 이렇게 됐으면 같은 값이 아니고 벌써 이게 소거하면서 이쪽을 다 소거하면서 여러 번 변한 값도 우리 변수명으로 쓸 때는 한번 쓰고 나서 다시 쓰지 않는 변수라면은 그냥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개수가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 물론 여기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오면서 이 값들은 다 변했어요. 변했지만 우리는 변수는 그대로 사용한다 해서 상상과 격렬이 됐다 이거죠. 상상과 격렬이 된다. 일단은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상상각 x가 0이 아닌 근을 가지려면은 일단 뭐 p가 0이 아니고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고 디터미넌트도 0이고 이거는 이제 아이겐밸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b가 0이고 디터미넌트도 0이고 그러면 0분의 0 돼서 뭔가 근은 무한근을 갖든지 뭔가 근을 갖는다. 근데 b가 0이 아니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은 유일해를 갖는 거고 b가 0이 아니고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이건 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경우에 물론 아이겐밸류 문제도 다루지만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인버스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x는 a 인버스의 b
이렇게 하거나 또는 임의 x를 뭐 가정해서 반복 계산해서 수렴시킨다. 우리는 주로 이제 직접 이렇게 푸는 작은 매트릭스를 풀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뭐 해를 간단한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두 개만 갖고 온다. x, y축에 대해서 여기 x축, y축에 대해서 1차 방정식으로 선형 결합해 놓으면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직선이에요. 직선 하나고 여기 직선 하나고. 그래서 교점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근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거 바로 연립방정식 풀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은 여기 근이 이렇게 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면은 x2 뭐 얼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대규모로 해갖고 이제 n 차원에 대해서 n개 미지수에 대해서 풀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고는 수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해가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러면은 그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 해가 무한히 많다. 그냥 식이 같은 경우 독립되지 않았다. 이거 독립되지가 않았다. 이거 독립된 식의 두 식이 독립이 안 되니까 디터미넌트 당연히 뭐 저기 그 0분의 0 되겠네요. 어쨌거나 빼보면 0분의 0 되니까 해서 이런 관계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거는 교점이 있는 거 교점이 있는 거 근데 기울기가 비슷해 가지고 한 경우도 뭐 풀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는 풀지만 뭐 미지수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끼면은 이게 반복 계산할 때 수렴이나 이런 게 어렵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푼다고 보는 거죠. 푼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평행하거나 겹치거나 여기 뭐 교점이 있거나 평행하면은 근이 없는 거고 겹치면은 근이 무한히 있는 거고 이거는 근이 유일하게 있는 거고 우리는 유일한 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행렬시각과 크레머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다. 일단은 이제 그 근이 이제 저기 뭐 배수와 적을 때 디터미넌트 해주고 디터미넌트 2/2인데 이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3/3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식이 여기 지금 3/3짜리 이러면 2/2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꺼내야 되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분의 그 매트릭스 이게 벌레 있는 매트릭스 착 컬럼에다 B1, P2를 넣어서 디터미넌트를 해주면은 이 크레메 법칙에 의해서 푸는 거죠. 두 번째 컬럼에 넣으면 X2가 되고 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근데 이제 크레메 법칙으로 푸는 경우는 뭐 그 간단한 그러니까 3/3 정도 될 때 이렇게 아주 뭐 어차피 소거하는 방법이나 비슷해요. 계산하는 거는.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미지수 소거법. 자, 아마 두 개의 식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소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식에다가 A21을 곱해주는 거죠. 2원을 곱해주고 여기 2원 곱했죠. 2원 곱했죠.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A11을 곱해주고 A11 곱해주고 그럼 뭐 이 앞에 개수는 같잖아요. 첫 번째 치는 소거되고 두 번째 치만 남죠. X2만 남아서 B1, B2에서 구하면 X2는 이렇게 되고 그걸 갖다 대입하면 다시 이렇게 되고 역대입하면 아까 그 크레머 공식을 썼을 때와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넣는 거고 이 자리에 넣는 거고 이게 소거법으로 나온 결과를 다시 크레머 공식으로 풀어서 쓰면은 다시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방금 그 소거법을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그래서 자, AX는 이거를 B 형태로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은 이 아래쪽을 다 소거했다고 본다 이거.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아까 소거하듯이 첫 번째 1식에다가 이 식의 착 개수를 곱해주고 그러죠? 곱해주고 이 식에다가 1식의 착 개수를 곱해주고
그래서 빼주면은 이 항이 없어지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쪼르륵 해갖고 이 상상과 격렬이 되는 거예요. 상상과 격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역대입을 해서 제일 마지막 치는 x에는 이게 1이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서 나누면 되고, 그 다음 칸은 여기 xn을 구했으니까, xn이 들어갔으니까 이 값을 1이 넘겨줘서 이 개수로 나누면 되고, 이 개수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쪼르륵 해주는데, 그 xi 값은 uii 중간값이 나눠주는데, 이쪽 우측에 있는 si에서 그 이후의 치 i 플러스 1에서부터 n까지 이거를 곱해준 거야. 이미 구해준 값을 곱해서 빼주고 uii로 나눠준다.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역대입법이다. 그러면 서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서구할 때는 이제 서구하는 게 이제 가우스 서구법 가운데 뭐 뒤쪽부터 먼저 한 거예요. 이해가 쉽도록 가우스 서구법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가우스 서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앞에 우아래 곱하는 것보다 일단 전부 이렇게 A11으로 첫 번째 일식을 가지고 첫 번째 칼럼을 다 지우는 거예요. 첫 번째 칼럼을 이쪽으로 일식만 놔두고 그러려면 그 곱하기를 하는 것보다 우아래 서로 곱해서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그 A11으로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칠이.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도 A2, 1, 2는 거로 A1, 2 나누기 본래 값에서 1, 1을 나눠서 A1, 2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에 이 항을 서구하려면 이 식에서 1식에다가 A의 이 앞에 항, 이걸 곱해서 빼주면 되죠. 빼주면 2-식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여기 A1식에다 2를 곱했으니까 여기 2일이 됐으니까 서고되고 없어지고 두 번째 식이 남는 거죠. 두 번째 식부터는 A22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1에 저기 있던 거 여기 원원에 여기다가 그 아까 이게 나눠놨던 이 식이죠. 이 값에다가 그 다음에 A21을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벌써 A12라고 또 업데이트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항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X2 되고 그래서 제2번째 항은 A1J에서 A21 첫 번째 항이 그 다음에 P2는 이거로 P2-P1이 이렇게 해서 해두면 최종식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다시 또 이제 세 번째 식에서 3식에서 1식에다 3, 1을 곱해주면 그 항이 남아서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여기 x2가 있어야죠. x2에서 두 번째 식이 남고 그러면 i번째 식에서 1번 식에다 i1 첫 번째 컬럼을 해서 i-식이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컬럼만 소거된 식이 이렇게 첫 번째 컬럼만 소거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컬럼에 소거된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첫 번째 컬럼이 소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식을 다시 또 두 번째 식으로 그 아래 식들을 소거하는 거예요. X2는 자, 분모 나눠서 A22에 이렇게 쭉 나눠졌죠. 그래서 이거 소거하려면 첫 번째 식은 이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까지 들어갔는데 자, 첫 번째 식 1식에서 이 식을 이렇게 고쳐놨죠. 이렇게 고쳐놓은 거다. A의 1, 2를 곱해주면 A의 1, 2를 곱해서 빼주면 여기가 0 되는 거예요. 이 항은 이쪽에서 빼줄 게 없으니까 그대로죠. 그래서 새로운 1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제 그대로 되는 거고 세 번째 식은 3식에서 빼기 2에다가 A의 그 두 번째 여기가
이 식이니까 이 식에다가 세 번째 식이니까 3, 2를 빼줘야죠. 3, 2, 1이 아니고 3, 2를 곱해줘야죠. 3, 2를 곱해서 3 다시 여기 뭐 I, 2를 곱해서 I 다시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식을 써가지고 첫 식을 써서 여기 1 만들어 놨고 나머지 전부 없앴고 두 번째 식 써서 또 여기 1 만들어 놨고 여기도 없앴고 여기도 없앴고 여기 안 없애고 일단 아래쪽만 쫙 없애는 게 가우스 소거법. 이렇게 그러면 1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없애는 거, 한 번에 없애는 거 해주면은 조단,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 그러면 여기가 1111 쭈르륵 돼 있으니까 바로 해가 바로 자 이쪽 우변에 있는 값이 우변에 있는 B항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가우스 조단이 여기 곱하기 여기 해서 나머지는 전부 0 만들어졌으니까 이 값이죠. 그래서 그 해가 바로 나온다 이거죠. 그게 가우스 조단이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지금 가우스 조단까지 합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가 0이 돼 버렸다. 0이 되면 바로 자기가 나누면 그때부터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안 돼. 그래서 0이 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0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서 쭉 뒤져가지고 쭉 이렇게 뒤져가지고 가장 A 값이 계수값이 큰 거를 위로 바꿔줘요. 이제 식을 이제 이렇게 식을 가장 높은 걸로 아무래도 그 분모가 클수록 그게 그 값이 더 도미넌트한 값이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서거하는 게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준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피벗이라 그래요. 나누는 식의 위치를 바꿔준다. 바꿔서 그 아래쪽 첫 번째 칼럼 쭈르륵 해갖고 제일 큰 숫자 사실은 좌우 그러니까 이쪽 행과 열을 전부 뒤져갖고 제일 큰 숫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피벗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 쓰는 게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숫자를 앞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보내주고 식을 바꾸는 거는 중간에 매개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AI1하고 여기 A11을 바꾸려면 여기 A11을 어떤 임시 변수로 넣어놓고 이 값을 앞으로 보내주고 임시 변수에 있는 거를 이리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맞교환을 해서 식을 바꾼다. 그러면 B까지 전부 바꾸면 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와서는 두 번째 컬럼에서 두 번째 컬럼 위쪽은 놔두고 이쪽 쪽 바꾸면 안 되죠. 그 아래쪽에서 가운데 가장 큰 숫자를 골라서 그거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준다. 그 순서를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가장 피벗이 그래도 반 피벗은 된다. 반 피벗.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또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수식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보면은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인덱스를 써서 이렇게 그 0 해주고 0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라인 할 때 이렇게 쪼르륵 서거한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걸른다. 그 다음에 그 각식은 각식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맥시멈 값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피벗식을 만든다. 피벗식을 만들고 그걸로 서거를 해준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최종 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최종 나오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가령 이렇게 주어진 식이라면 아까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으로 나눠보면 엉터리 되어서 못 풀잖아요. 순서를 바꿔놓으면 1111 해갖고 이렇게 바로 푼다.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그 식을 바꿔준다. 이게 피벗이라 그런다. 이게 피벗. 그러니까 대부분 행렬식 그 푸는 매트릭스식 푸는 것들은 피벗식을 다 거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피벗식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 조단 소거법 방금 이제 한꺼번에 다 설명이 됐어요. 저기 가우스 할 때는 아래쪽만 소거하는 거고 조단할 때는 위도 같이 소거하고 그래서 계수는 또 1로 다 만들어 놨고 그래서 바로 x1은 이거를 C1, C2, C3하고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푼다 그러면 이렇게 물론 피벗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 이 파트는 일단 그러면은 약간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